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 잘군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정말 3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참담한 기분이실 텐데요. 외신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역을 일궈냈다고 이제 칭찬 일색이던 외신에서도 깜짝 놀랐는지 연일 한국의 이 확진자가 폭증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CNN, BBC, 가디언, NPR, 알자지라까지,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룬 타임즈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외신들의 다소 객관적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또 우리 안의 진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정광훈 목사를 거의 교주처럼 받드는 거는 둘째치고 지금 방역당국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다 탈출하고 남편 손을 깨물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는 검사를 받으면 나는 지는 거다, 누구를 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하고, 오히려 방역당국을 고소하겠다, 대통령, 박능후 이런 분들을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약간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라고 해도 되나요? 정광훈 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광훈 씨의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광훈 목사는 전혀 방역 지침을 어긴 게 없고 보석 조건을 어긴 게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대 이야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진 보이시겠지만, 지금 외신들이 쏟아내는 사진 속에 한국의 확진자 폭증한 사진의 전면에 이런 사진이 지금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가디언에 걸린 건데.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거는 북한이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리고 전광훈 씨는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병원에서는 음성이라더라,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정광훈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그들은 받아들인다. 왜냐면 한국은 오랫동안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은 사회인데, 한국의 보수파들이, 한국 극우들이 친미 성향이 없으면 죄다 공산당 추종자, 공산당으로 몰아간다는, 공산주의자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의 전통 보수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심점을 잃고, 그리고 지난 4월에 슈퍼 여당을 탄생시킨 민심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전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한국의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극우 보수당들이 전혀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틈을 타고 극우 개신교 행동가들이 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탄생한 스타가 정광훈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메가처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도가 50만 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단일 교회로는. 이 정착 과정에서 한국의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거느리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해요. 한국의 개신교 대형 교회는 초기 정착과 발전 과정에서 전후에,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교단적인 도움과 교회의 그 조직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그렇죠. 50년생, 뭐 40년생인 어르신들 기억 속에는 미국은 그냥 무조건 우방국가인 거죠.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해주고 살려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노년층의 보수적인 개신교 성향과 친미 성향은 찰떡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이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세대, 한국의 그 노년층, 노년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여기에 덧붙여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집회에서 이렇게 선동을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선교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심지어 지지층 노년자들의 어떤 할 일, 그리고 아주 거룩한 임무까지 부여해주는 그런 리더로 지금 부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70대씩 타고 와서 몇백 명씩 와서 집회를 열고 다 돌아가면서 다 퍼뜨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리면서 누군가 자기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여기까지 다 읽으니까 뭔가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그 전광훈 씨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나이층이 다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베이비 부머들, 전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박탈감, 사회에서 더 이상 디딜 데가 없고, 그 자신이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박탈감 같은 거, 상실감을 늘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의 정서에 가장 익숙한 거는 반공주의잖아요. 그거와 아주 그냥 찰떡같이 결부시켜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누군가 자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누군가 바로 이제 전광훈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는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롭게. 이게 저는 처음에는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사회배 교주 같은, 아니면 뒤에 또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루 아침에 혼자서 저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니 교주 같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상 정치적인 그 차이가 이미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분열이 돼 있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랬는데 누군가가 지금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부의 힘을 결집시키려면 공공의 적을 만들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이 공공의 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권이 개입돼 있겠지만,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참 똑똑한 사람이 많고, 빠른 시간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그런 성공을 이뤘고 번영을 이뤘는데, 그 번영을 이뤄낸 사람들의 저력이 결국 또 이런 극단적인 에너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어르신들이 다 순교자가 될 마음으로 지금 나름 헌신을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국민성이나 문화가 있을까?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사실 이 기사를 쓴 분은 최상훈이라는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실정을 한국인이 아니고서는, 나고 자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겠지만,
이분이 이제 다른 뭐 종교학과 교수님들이나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를 인용한 것들을 보면 그런 논조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참담하고 허망한 이 기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현실을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작은 도움이나마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Stay tuned, bye!